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평온한 저녁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평온한 저녁을 함께 해주실 우리 덩치 큰 사내 남자들 네 분하고 우리 아름다운 변호사님 오늘 스튜디오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우선 단독 특종의 전문 우리 최고의 프로 이상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네, 선생님 저 박수 크겠지 않았나요? 우리 진정한 교수님. 네, 홍일점입니다. 네. 근데 자켓은 또 파란색. 예, 파란색. 네, 장윤미 변호사님 예, 소개해 장윤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픽스를 이만큼 귀여우신 우리 전경환 대표님. 발음 잘 안 되는 정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지한 내용이 좀 먹혀야 될 텐데 네. 걱정입니다. 또 사기꾼 이렇게 명태균 부인이 얘기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네. 그래도 오늘 발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텐션을 높여서 정치학 박사 우리 김종욱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들 평온한 밤을 맞이하시는 초저녁인데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금 꽁지에 불이 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명태균 씨가 어디가 조준점인지 모르고 어디가 타깃인지 모르는데 지금 난사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제 난사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영상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오세훈은 송 셰프 만나면서 강철은이 오기 전 네. 김영선, 명태균이 있는 자리에서 예. 다선 의원인 김영선 의원이 도와주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위인지 몰라도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에는 김영선의 전 지역구의 후임자인 김혜나가 내정됩니다. 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되고, 김영선은 자신의 전 지역구인 고양시청에 자신의 보좌관인 이모 씨가 출마했지만, 오히려 친분이 두터운 김혜나 손을 들어주기도 하였는데, 예, 오세훈이 이 김혜나를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내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신감에 갱노합니다. 그래요? 경로 어디서 많이 오는 저들의 특기는 경로인가 봅니다. 변호사님 네. 어디서 데자뷰가 있죠? 무슨 그렇죠. 공기업 자리를 준다. 엊그제 나올 때 그게 지들 거냐라고 했는데 SH공사가 지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매간 매직인 거죠. 그리고 대단히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그런 사실이 없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내가 두 차례 만난 건 인정한다. 그런데 제3자가 같이 낀 자리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3자 강철원 씨가 있었다는 그 자리에 대해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있었다는 그 오간 워딩과 발언이 이게 굳이 왜냐하면 제3자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낼 때 이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식의 진술로 보이진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에 좀 부합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지점들이고 실제로 본인 지역과 완전 무관하지 않은 김연아가 낙점이 되니까 그 당시에 김연아 전 의원은 또 본인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낙마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낙점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 추진이 됐던 것도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은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의 창원에서 재공천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다 꼬여버리고 명태균 씨가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됐는데 그 맥락의 한 점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저는 주장이 오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대표님, 네네.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할까요? 이제 썰람이 저 양파 껍질이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엊그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평정심을 완전히 잃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변호사 출신이고 이 양반이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로 네. 정말 능구렁이 같이 좀 그런 것들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명태균 진술과 관련해서 네. 갑자기 경로하면서 경로.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면 되고 아니면 많은 거지. 아니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었구만 보니까 네. 실제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김연아한테 SH 준다는 것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사실. 네. 왜 뜬금없이 갑자기 김연아일까 그랬는데 그것도 좀 설명이 되는 것 같고 강철원 씨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되게 우리가 비판적이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국장 시절에 해먹다가 걸려가지고 아웃된 사람인데 선고 기간 동안 썼단 말이야. 근데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이라서 도움을 받는다 정도로 했고 더 이상 안 쓰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 결국은 특보하다가 부시장까지 또 했지 않습니까? 여러 네네, 차례 정무부시장하고 지금 특보 단장을 아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과 했던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가면서도 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중대한 정치적인 야합의 자리에 이미 강철원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도 다시 이 시점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철원 그 부시장의 말을 그 당시 실장의 말을 들었더라면 네. 강철원 실장은 아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만나지 마세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기꾼과 관련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니까 강철원 씨가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더 이상 저런 무리와 섞여가지고 또 다시 재범으로 또 중형을 받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별 의식이 있었겠죠 아마도. 네. 박사님 그 지금 이 이제 새롭게 하나씩 나오는데 그 동안은 이제 그야말로 경로하듯이 약간 뭉치면서 그냥 대충 거리 이렇게 뭐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세훈 시장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생태탕은 잘 넘어갔는데 네. 송셰프 장어집은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특정된 내용이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생태탕도 보니까 생태탕을 간 건 명확한 것 같은데 이것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의 행태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법적으로 요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갔던 과정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지금 제가 되고 나서 농공인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되기 그렇죠. 전에 예. 되기 전에 야 너 나 도와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라고 얘기했잖아요. 밖으로는 되게 자기가 셰프한 샤프한 척하고 송 뭐 대단히 셰프니까 예를 셰프 들면 한 척.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니까는 온갖 편법들을 동원해서 자기 선거가 승리할 수 있게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말이 나와서 또 불렀나 보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또 불러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김영선 의원이 그 명태균한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XX랑 밥 먹으면 내가 정치를 그만두고 말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정도니까 오세훈이 얼마만큼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위편법적인 내용들을 동원했는지 그리고 생태땅이 진짜 사실이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게끔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 새로 부각된 겁니다만 문제는 여론수사예요. 네. 여론수사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그 측근인 사람이 문자를 보내니까 갑자기 여론수사를 진행을 하고 여론수사를 하고 났더니 3일 만에 소위 1,000만 원이 꽂히고 네. 줄줄이 3,300만 원이 꽂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은 김한정 씨 나의 n분의 1일 뿐이야. 왜 저렇게 오버했지?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동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황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런 일을 할 만한 것이구나. SH 공사 사장을 가지고 빠터를 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가면 갈수록 오세훈 실장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SH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 큰지 아세요? 자산 규모가? 안 가르쳐 드려요. LH랑 어디가 더 클까요? LH공사랑. LH가 LH가 더 크겠죠. LH공사가 전국에 걸쳐서 우리나라 많이 모든 듣죠. 그 산업단지, 주택, 도시 이런 거 개발하니까 훨씬 큰 줄 알죠. 예. 최근에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요. SH가 서울에 부동산들을 하도 갖고 있어서 땅값 때문에. 실제 순자산에서 SH가 더 컸었습니다. 최근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걸 저그들 맘대로 마치 무슨 뭐 선물 나누듯이 내가 넣어줄게. 앞으로 오세훈 시장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근데 메간 매직에 대해서는 이제 진위 여부는 다투겠죠. 뭐 당사자는 이제 증거가 없는 이상은 부인을 계속하면서 법적 공방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명태균이 이렇게 이제 폭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읽어봐야 하는데 첫 번째 오세훈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국민 여러분들이 보라고 저는 이제 선포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홍은 지금 홍 시장은 많이 죽여놨습니다. 홍도 죽일 게 더 나올 텐데 명은 지금 대선에 일단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드러내진 않지만 속셈이 있을 테고 그 전에 자기의 존재감은 어떻게 과시해야 됩니까?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죽인다고 했으니
그걸 실행하는 단계이죠. 이게 이제 초입에 들어선 것이고 저항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일단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면 김한나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서초갑의 지역위원장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난주에 만났죠. 그 다음날 노희 변호사가 만났습니다. 내일 김한나 변호사가 또 명태균을 만나러 가는데 중요한 것은 김한나 변호사가 다시 접견을 해주면 좋겠다고 명태균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저 김한나 변호사가 먼저 한 게 아니고요. 아하. 좀 와주면 좋겠다. 네. 그럼 박bun계 의원 같죠. 김한나 지금 위원장이 또 갑니다. 예. 끝내일 무슨 얘기를 하겠죠. 김한나 위원장 말에 의하면 자 공익 제보 하라고 하면서 받아 적으라고 할 정도로 공익 제보를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노희 변호사한테는 공익 제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 민주당 국회의원들 저렇게 드나들면 국힘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민주당이 공작을 하고 있고 명태균이 그 기획에 의해서 폭로에 가담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맹공을 퍼부어야 하는데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 불러도 국힘은 끽소리 못 할 것이다. 이유는 30명 있는데 한 명씩 나와봐. 지금 오세훈, 홍준표 보고 있지 너희들. 그러면 다 까? 다 죽여?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명태균의 움직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되느냐. 애매할 겁니다. 공익제보를 받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명태균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탄핵, 내란, 수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명태균이 끼어들었는데 명태균 뉴스가 지금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네.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명태균이.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보면 명태균이 보통은 넘는다. 그리고 어디까지 그러면 본인이 개입해서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확실한 것은 홍준표는 끝까지 아웃시킨다. 오세훈도 큰 소리 쳤지만 너도 끝이다. 진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도 얼마나 지금 억울한 게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이야기해놓고 오세훈이 했다고 SH 사장 준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명태균의 말에 다 이제 옴짝달싹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국에 빠져버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승은 여사가 또 한마디 올릴 것 같아요, 대표님. 아니 올리는 뭐 이제 사기꾼 양아치 이야기 들었으면 되지 제가 뭐 더 이상 들을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신유환 교수님도 욕들을 목도하고 근데 사실 오늘 4일 전에서 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오늘 또- 전 대표님 말씀 네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명태균 씨한테 우호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향후에 명태균이 사실 여태까지 드러난 거 보면 대외적으로 한 말이 대부분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착복하고 사실 개인 비리 외에는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마치 공익적으로 얘기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해 왔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세훈, 홍준표에 대해서는 껍질을 벗긴다고 그랬나요? 예, 껍데기를 벗긴다 그랬죠.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탄핵 세력에 대한 심판의 흐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박수받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오세훈, 홍준표가 탄핵 국면에 윤석열 편들고 나름대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랑 잽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명태균 리스크 때문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미 명태균은 자기가 의도하는 어떤 식으로든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홍 시장이 오죽하면 대구시장에 아예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하겠다 그렇죠. 승부수를 띄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게 하자마자 바로 공격 들어오는데 네네. 그 공격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홍 시장의 아주 가까운 최측근을 조금 벗어나면 여러 가지 정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왜냐면 홍 시장이 이제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불만 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왜냐면 거짓말 하도 많이 시키니까라고 추정을 하면서 이건 하도 많이 시키니까는 바로 고소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도 많이 시킨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명태균은 명확하죠. 부인까지 나서 지금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홍 시장은 지금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준석을 만났다 아니면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사정을 좀 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만나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아니 빙산의 한 부분이다. 진짜 뭐가 남아 있느냐면 돈이 남아 있죠. 그렇죠. 돈이 수십억이 오갔다는 소문이 있는 이거를 만약 네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정계 은퇴로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 주변에 있는 박재기라는 분은 대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네네. 경남개발공사 사장 출신 이분은 평판은 상당히 좋은 점잖은 분이라고 하지만 이분과 관련된 명태균의 여러 스토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돈 문제 터져나오면 끝이다. 그래서 제가 오바해서 평론하지만 홍 시장 왜 이번에 시장 사퇴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느냐. 수사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제가 오바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매우 좀 씁쓸하고 기분 나빠요. 갑자기 명태균이 정의사도가 된 것처럼 둘이 손바닥에 맞았으니까는 이런 범죄와 같은 행위들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가 이제 복수전을 펼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수전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명태균이 막 제가 좀 뭐 본인이 잘못한 것을 얘기함으로써 저희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명태균이 얘기하면 속 시원하다라는 식의 상황으로 가면서 명태균을 면피되는 측면들이 느껴지는 게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땐 그 사건에 대한 수사의 전말은 실제적으로 검찰이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고 특검을 통과시켜서 객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저는 이게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별도로 좀 고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시작해서 텐션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8,300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복순님께서 전계환 대표님 화이팅. 가족이신가요? 아닙니다. 화이팅보다는 네. 제가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요새 배가 많이 부릅니다. 피텍 갤러리님께서 이상호 대표님 최고입니다. 이현주님께서 탄탄 TV 신뢰 아이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혹시 배우자 아니십니까? 실례예요. 실례를 한다. 실례가 아니라. 네, 이렇게 지금 오세훈 시장도 꽁지에 불이 났고 좀 전에 이제 전계환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보다 훨씬 더 발등의 불로 이제 꽁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몸통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사람. 남상권 변호사가 명태균 씨 누구보다 많이 만났다? 장인어른보다 많이 만났다.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 사진이 공개된 건 2014년 때 일이고 예. 2020년부터 그 2022년까지 명태균 씨와 홍준표 시장은 계속 이렇게 이제 만남을 주선하고 만나고 할 정도까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명태균 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 내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누구보다 장인보다 예,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예 라고 하면서 예. 홍준표 말대로 하면 명태균이 만난 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집에 가면 있는 게 홍두깨 아니에요? 이게 미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인보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전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김종욱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명태균의 진술은 본인의 처벌까지 감내하면서 나오는 진술이라는 점에 좀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는 게 이 증명력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돈과 이 만나서 뭐 매간매직 했는지 그 부분은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의혹의 가장 큰 줄거리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라는 의혹이고요. 홍준표 시장도 11차례나 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당원 명부까지 갖다 주면서 거기에 대한 4,600만 원의 그 대가를 아까 말씀 주신 박재기 씨인가요? 그분이 대납했다는 그 의혹이에요.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많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명태균 씨는 거기에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 처벌 오케이 받겠다. 그런데 실제 사실관계들이 이러저러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건 상당히 그냥 완전히 없는 사실관계를 가공해서 없는 사람들까지 끄집어내면서 왜냐하면 돈 줬다는 사람도 명징해요. 네. 그리고 돈 줬다는 거는 흔적들이 남잖아요. 꼬리표가 있단 말이에요. 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시할 수 없고 이 대선 국면에 하나의 태풍의 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급력이 큰 이슈다. 그리고 수사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호 대표님. 네네.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정말 화가 나고 그런 건 일종의 이제 배신감 때문에 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점에서 가장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까요?
명태균 씨는. 지금 뭐 드러난 거 보면은 자기들 필요할 때는 홍준표도 지금 하루에 5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글쎄. 읍소를 했다는 것이고 오세훈은 뭐 4번이나 와서 울었다 그래서 오네 읍 새로운 이름까지 얻을 정도인데 사실 정치권이 그런 곳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뭐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합집산의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관계 맺고 헤어지고 하는 통상적 수준에서 정상적인 뭐 컨설팅 또는 우호관계 협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그걸 넘어서는 수준의 불법적인 조작을 통해서 사실상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통상적인 배신, 배반 또는 뭐 그런 새로운 뭐 인과관계 그런 것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를테면 내가 진짜 옛날에 보면 술집 나가갖고 오빠를 검사를 만들었어. 홍도야 오지 마라. 그런 데서 그런 배신. 예. 야 그거 그 정도의 분노감을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네.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는 것은 좀 우리가 지금 쭉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명태균의 행동을 보세요. 네. 명태균이 이 주제를 가지고 던지면 누가 가장 크게 반응을 합니까? 민주당일 거 아니면 대선을 해야 되는데 명태균이 등장해 줌으로써 그렇죠.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효과를 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 그래서 좋다. 정의와 진실의 사도 그 교수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 많아요. 정의와 진실의 사도가 되어라라고 막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보다 내가 비판하고 있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는지를 명태균이 알고 터뜨려 주잖아요. 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도 카타르시스를 좀 사실 느끼는 거고 많은 국민들이 명태균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지난번에도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도 그런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할 줄 아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두 번째 자기 돈 안 쓰고도 여론조사를 내가 갖다 바쳐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언론도 다 장악해서 특정 언론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론이 바뀌는 걸 직접 보여줬으니까 네. 탁월한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을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탁월한 사람이죠. 절묘하게 끼어들어서 공익 제보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또 뭡니까? 아 나는 효능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극대화시켜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 완전 붙어버리면 이게 부담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산도 하면서 움직이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김한나 위원장이 직접 변호사로서 만나서 들어보니 저한테 약간 이런 이 방송을 볼 수도 있는데 김한나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님 의외로 명태균이 일관성이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이야기를 들으면 쫙 빨려 들어가서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네. 물론 이승은 씨는 완벽하게 자신의 배우자를 인정과 존중과 추앙을 하는 것 같고 저는 늘 의심과 경계를 하면서 쳐다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효능감을 만들어줄 줄 아니까 지금도 명태균의 이 효능감 제조 방식이 먹히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께서도 명태균 씨가 정무 감각이 굉장히 빼어난 사람 같다라는 멘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해는 되는데 예. 그 얘기 박범계 의원 얘기 제가 볼 때 이중적 함의가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또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네. 좋게 얘기해야죠. 아,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네. 이중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또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이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또 가서 얘기하려면 네. 밖에 나서 보니까 안에 있지만 밖에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느낌상.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속 내 앞에서 구걸했던 인간들이 잘 되고 나니까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나왔던 것처럼 5번이나 전화해서 나 복당시켜줘라고 얘기했다는 자가 대구시장 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퉁치고 아무것도 안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오세훈 씨도 지금 노컷뉴스에 의하면 그런 거잖아요. 2월 2021년인가요? 뭐 2월 중순쯤에 3자가 모였어. 그러니까 그 김한정 씨, 명태균 씨, 그다음에 오세훈 모여가지고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왜 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안 나온다는 아하. 얘기했다는 내용이 네.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 뒤에 잘 나오는 거 나오니까 바로 또 올렸어요. 광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 어렵고 힘들 때는 구걸을 하듯이 와서 해달라고 막 해놓고 이 되고 나니까 이것들이 네. 완전히 우리 그 전문용어 쌩을 까니까 아하.
계속 화가 났는데 그래도 내가 좀 품격이 있지 못해 지켜왔는데 하는 행태를 보면 오히려 자기를 갖다 가히 쳐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좋아. 전병전이야. 싸웠어. 전 이거 다 이해가 되고요. 이걸 또 우리가 잘 활용하는 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씁쓸하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씁쓸하면 안 돼요. 지금 네. 이걸 즐겨야지. 씁쓸하다고 생각하면 어디가 맞는 일이고 어디가 그런 일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태균 씨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이미 거리가 멀어졌고 저는 뭐 네. 양아치 사기꾼 취급받고 있으니까 저처럼 비슷하게 사기 횡령범으로 몰리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강혜경 국장도 공익제보자임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사기 네. 횡령범. 이제 저희들은 용도가 다 끝났으니까 네. 천만다행으로 김한나 저 위원장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있는 내용 이것저것 이제 듣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네. 그만큼 머리 좋게 움직이고 정치권이 명태균 한마디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좀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 좀 해야 안 됩니까? 박한수 경남지사 왜 지금 말 못 하고 조용하죠. 네. 가만히 있잖아요. 네, 네. 나경원 왜 가만히 있을까요? 거기도 뭐가 관계가 이것도 말 조심해야 돼. 명태균 측근의 말에 의하면 네. 나경원과 만나고 보도도 됐어요. 그때 원희룡하고 나경원이 혹시 결선 가면 단일화 한다는 것을 예. 명태균이 주관해서 다 해놨는데 2024년 7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훈 네. 이제 후보가 당 대표가 압도적으로 가반을 넘기면서 결선 투표를 안 했잖아요. 예, 그 전에 뭐 나경원하고 다 만나서 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그냥 차 한잔 한 거라고 하지만 명태균 측근의 말에 의하면 그 시점에 원희룡 나경원을 합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정도 가면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있죠. 뭐 서초에 가면 국회의원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은 네.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뭐가 나올까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방송이냐고요? 네, 생방송입니다. 저 주변에 많이 저 단톡 같은 데도 좀 퍼날러 주시고 좋아요도 우리 저 관리자께서 좋아요 눌러 주세요 했는데 많이 눌러 주시고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영 님께서 스픽스 네 분 멋지세요. 저는 빠졌나? 우리 저 정기환 대표님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 이승은 씨 저거 많이 지금 김도인 선생님이 저보고 예. 전 대표님 양아치가 아닌 넓은 아량이십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단어를 써도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저 사람 엉터리다 이런 건 되지만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나를 양아치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이든 그 학교 전에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단어를 이렇게 써 양아치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양아들이라고 하는데 양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노임 여사가 누가 그랬다고 명태균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니까 이 양아치라고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엄청 길게 설명하더래요. 네. 그래서 너 나오기만 나와봐라. 내 만나면 내 나이도 한 살 어린데 내가 지금까지 명태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면서 정말로 국민들 앞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나와서 한번 보지 뭐. 그나저나 네. 진짜 뒤끝 아주 장렬하시네요. 뒤끝장. 예? 제가요. 네, 우리는 항상 오늘 듣거든요. 기자 하셨잖아요 옛날에. 기자들은 항상 다니면서 사기꾼 뭐 양아치 뭐 다 들어요. 근데 참 아니 엄청 도와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도와준 건 다 까먹고 어느 순간에 아주 이 얄미운 내용 하나만 가지고 양아치라고 폄훼를 몰아붙이면 하니까. 저도 매우 기분 나쁘죠. 네. 내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도 똑같이 그러면 결국에는 명태균 요구하는 이거예요. 강혜경, 김태열 이 두 사람을 공익 제보자라고 인정하는 당연히 공익 제보자를 인정한다. 네. 범법이 있는 사기 행령구 아니다. 그 생각을 원천적으로 철회하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오면 그럼 생각을 바꿉니까?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는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멀어진 게 있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건 남상근 변호사예요.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네. 그리고 아까 그 표현하는 거 보니까 명태균이 뭐 하는 말을 그대로 하면 저 정도 파괴력이 없을 거예요. 예. 우리 저 기자 출신 우리 저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우리 우라카이라는 말이 있죠. 우라카이. 그렇죠. 실제로 많이 하기도 했고. 첨삭을 하는 거를 죄송합니다. 일본 말인데 어쨌든 예. 첨삭을 하는 더하고 빼고 하는 걸 정리정돈해서 기사를 내지 않습니까? 이분 우라카이 실력 좋아요. 네. 또 일본 말 많이 썼다고 안 되죠. 할 건데 어쨌든 첨삭을 잘해서 굉장히 상품성 있게 바꾸는 실력이 남상근 변호사가 있고 네, 네. 이분도 역시 이제 고성군수 에든에 출마도 어허. 하려고 했고 또 예. 홍준표하고 그 하려고 사이에서 했습니까? 실제 나갔습니까? 이제 했는데 이제 예비후보 단계에서 일단 예, 본선에 예. 나가지를 못했죠. 당에서 이제 배제를 해버렸고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이번 기회에 본인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면서 그
여태행 변호사라고도 있거든요. 네. 이분보다는 남상권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이제 보면은 남 변호사도 물이 올랐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양아치라는 비판을 저쪽에서 받아서 망정이지 그만큼 전 대표님이 일방적인 도움보다는 시청자와 국민을 생각해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국민들한테 양아치라는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와, 이래저래 양아치가 이래저래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단어가 그래. 우리 일이 그렇게 위험한 말해. 일이다 이거죠. 양아치는 깡패 예, 중에서도 이렇게 좀 위험한 일을 하시는 양아치들이 양아치. 아좀 이렇게 뭐 위험한 시선을 일을 교환하라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네. 격려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가 나올 때마다 더 큰 소리로 마치 겁에 질린 뭐처럼 더 큰 소리로 내고 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잘 인용해서 쓰던 말 있죠.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하듯이 이승은 씨께서 오늘 또 재밌는 걸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아주 총천연색의 그 생활과 건강 혹시 잡지 표지 저 사진 있으세요? 네. 생활과 건강 이제 막 뭐 난사 정도가 아니라 콕 집어서 한 놈만 팬단가? 이상호 대표님. 네네. 예, 저거 어떻게 빠져나가요, 홍준표 시장님? 저거 저는 예, 저게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생활과 건강이 아마 저 MBC MBC 경남이랍니다. 네. MBC에서 저 사업권을 받아서 했을 텐데 2016년도 거랍니다. 예. 저게 아무한테나 사실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 MBC에서 평가를 해서 저런 거를 준 거예요, 지금. MBC랑 같이 자매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인터뷰를 했다. 더구나 창간호다? 네. 그러면은 엄청난 사실 공력을 들여가지고 쫙 뭐 엄청난 기사까지 다 써줬을 텐데 그 정도면은 대단한 친분이 전에 있었거나 아니면 이걸 계기로 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저 사진에 나오지만 뭐 에디터인 치프인가요? 앞에 편집장. 앞쪽이 지금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치프라고 보니까 이제 편집장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표지 모델은 보통 편집장이 인터뷰하지 않나요? 취재하실 때 어떠세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부터 잘 알았다라는 거에 반증 아니에요?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몰랐다 손 쳐도 네. 저거 하고 나면 엄청나게 각별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지역에서 MBC가 사실상 그 라이센스를 준 잡지면 MBC와 저 정도 인터뷰를 한 거랑 마찬가지 공신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자기와 직거래하는 언론사의 그 대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잡지 인터뷰로도 가까웠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탈당해서 무소속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그때도 명태균 씨가 큰 역할을 했다. 한번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야를 넘나들어 나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 복당시켜주면은 그래. 김종인이가 얼마나 했는데 결국은 그 복당 안 시켰나 시키는데 영감 찾아가기는 지금 영감 내보고 한 달 뒤에 딱 전화하고 원래 홍준표는 그런 인간이다. 내가 네가 하도 하니까 내가 만나준 거지. 자기가 안 그랬나? 자기가 큰절 올리고 식사 대접하고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다 하면서 김종인은 내보고 그래 복당시키달라고 김종인 만나게 그래가 김종인 만나게 해줬잖아. 그 김종인 그때 내가 했잖아. 차라리 내 같으면은 김종인 그것 닦아주고 김종인하고 맨날 공치고 목욕탕 가서 김종인 아들도 없는데 내 같으면 씨발 같은 형님하고 등이나 밀어주고 하면 천하를 얻을 거라고. 나 가르쳐준 데문에 영감 더 욕이나 하고 막 이랬었대. 그래가 내가 가서 아이 위원장이 어차피 나라의 지도자고 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니까 홍 대표가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저 족대하고 싶어 하는데 가서 식사나 함께 아이소 그랬더니 니는 자꾸 내가 왜 사태야. 홍 대표가 하루에 5번씩 전화 왔어요 내한테. 약이 다 해줬어.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니까 그 영감 그 연맥인 거밖에 더 돼? 그리고 솔직히 딱 해놓고 해서 아이 윤석열 그 뭐 아무것도 아닌데 바보 만드는 것도 아이고 내가 참 그런데 무슨 나라를 다스리노? 물어봐요. 내가 단 한 개도 내가 틀린 말 한 게 있는가? 다 지복이지 뭐. 변호사님, 네. 자꾸 저희가 명태균 씨한테 동조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스톡홀름 이펙트라 그러나요? 네. 그 범죄자에게 점점점 이렇게 동화되어 가듯이 그렇긴 한데 저 정도면 명태균 씨가 정말 막 배신감 들긴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왜냐하면
일면식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같이 행사장에 있는 사진이 나왔고 그리고 전혀 나랑 연결고리가 없다라는데 아들이 주고받았던 카톡 그 메시지가 있고 그러니까 속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만 그 문자 메시지는 속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뭐 이 행사 주최 측에서 공짜표를 주고 하는데 속으면 뭘 속았다는 겁니까? 이게 맥락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코너로 몰리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복당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슈였던 거예요. 홍준표 시장한테는 본인의 정치적인 상황상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정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 그리고 김종인과 연결고리 분명히 있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아니다 내 방에서는 뭐가 안 보인다 명태균이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마다 직격을 당했었어요. 네. 대단히 구체성을 띠고 있고 이 점점이 그냥 지어내는 말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로 또 복당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렇다면 본인은 아까 짚어주신 대로 대단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본인의 처벌까지 감내하면서까지 딱 저울질하면서 이 사람이 왜냐면 제가 처음에 뉴스토마토에서 보도가 나왔을 때 네. 어떤 구절이 인상 깊었냐면 국민의힘 인사들한테 이 명태균이라는 존재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인상평을 물어요. 그랬더니 한 의원이 선수가 좀 되시는 분인데 최소한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아주 급선무에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눈에 들었다는 건 이 사람의 장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처절하게 쓰임만 당하고 버림받아요. 왜냐하면 어떤 공적인 직책도 없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울분 같은 게 지금 그러니까 터트리는 방향도 일반인들과 좀 달라요. 저울질하고 가장 아팠을 때 터트리는 방법이에요. 너 거짓말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짓이기는구나. 너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어? 윤석열 녹취.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 지금 약 40분 지났는데 600여 분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채널 고정입니다. 해피하우스님께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제가 아까 준비한 그 공개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아까 그래도 홍준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제 이제 MBC 경남에서 만들었던 저기 생활건강. 표지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저건 오늘 이성은 씨가 공개를 했죠. 예, 예. 저는 이제 누구한테 받았는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 당시에 이제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저걸 이제 띄워줬으면 뭔가 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라는 부정적 의미의 거래가 아니고 뭐 광고비 같은 뭔가 거는 있었을 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MBC 거라 제가 뭐 MBC 얘기는 거라 못 하겠습니다만 MBC 경남에서 외주주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 생활과 건강 정도 MBC에서 하는 거 말고요. 일반 상업 잡지가 있어요. 예. 거기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지 모델 일면에다가 뭐 또 그 피처 인터뷰 기사 딱 해가지고 사이즈별로 1억에서 5천까지 단가가 있어요. 사실 거래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경남도청 정책교육관실에서 외주를 줬는데요. 어떤 외주를 줬느냐? 직원 메모용 수첩을 제작하라고 해서 이제 수량은 6,500개를 만들라고 와우, 했는데 그때 견적서. 좋은 날 디자인 연구소에 저걸 줍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성은 씨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확대를 대표가 이승은 씨인데요? 예, 예. 네네. 그렇죠. 오. 저거를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신문이 이제 그 잡지가 2016년도 1월이고요. 요걸 지금 발주한 때를 보십시오. 2015년 12월에 견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일종의 전에 청구서 직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주고 그 뒤에 받았고 처지가 이거 나오고. 말고도 다른 용역을 한 게 있는데 자 그럼 이걸 보고 순수하게 언론에서 자 경남도지사를 얼굴을 내어서 잡지에 저걸 했다라고 볼 거냐 아니면 대가로 이걸 주고 일을 받았느냐 아니면 일을 주고 받았다면 이것밖에 없었겠느냐 그러면 홍준표 시장과 그 당시 도지사죠 명태균 쪽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겠느냐는 게 같이 해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잘 모른다면서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요. 사기꾼이 그냥 뭉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이제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물론 이거는 스피스 단독으로 공개하는 것인데 자, 저 거래 내역이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죠. 그래서 홍 시장이 저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거냐고 저 모른다. 난 정책기획관실에서 알아서 한 거지. 내가 그 도지사가 일일이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저는 MBC가 관련됐긴 하지만 충분히 저거는 기브 앤 테이크. 네가 내 등 긁어주면 내가 긁어줘. 거래의 원칙의 일환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저 소액이라 수의계약 대상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런 때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저거 의심해야 되고. 근데 표지에 경남도- 나오는데 저 900만 원 좀 되잖아요. 네네. 저거보다는 통상 더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거 말고 더 있겠죠. 아, 다른 것도 자료가 있긴 한데 네. 그 당시에 경남도에서 다 밝혀라. 그때 예를 들어서 좋은 날 디자인 연구소에 발표했던 거 다 밝혀라. 그때 대표가 명태균 아니면 이승원 씨 일테고 그때 그랬던 내용 밝혀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뭐 다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넘어가는 것이고. 이제 MBC와 관련된 거라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MBC에서 저런 잡지를 왜 만들겠어요? 아. 수익사업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닌가요? 저게 일종의 마중물인 거예요. 예. 저거 기사 MBC에서 무슨 뭐 집중 인터뷰 이런 것보다도 사실 저런 거는 쭉 여기저기 비치해 놓고 관공서 오랫동안 같은 본단 데 뭐 말이에요. 비치되고. 네. 네. 그러니까 저게 오히려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거 해주면서 MBC 경남 쪽에 뭐 이를테면 행사 뭐 이런 거 땡긴다든가. 축제 뭐 이런 거 할 때. 그럼요. 저게 일종의 선순환적으로 도는 거예요. 저건 뭐 당장 하나의 대가성으로 보기는 어렵고 관계 개선을 통한 마케팅 차원에서 여하튼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명태균 씨 부인이 쓴 글에 입 아파서 말 안 할란다. 예, 아주 간결하고 강하게. 그러니까 명백한 내용이야. 이건 하나의 그냥 단서일 뿐이야라고 얘기하고 줄줄이 다 있겠죠. 뭐 선물 더미가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 남상권 변호사 얘기가 포렌식에 참여해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하나가 자기가 무슨 예를 들면 공상 소설가도 아니고 명백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조효진하고 저 홍준표를 화해시키려고 명태균이 뭔가 했어. 네. 홍준표를 복당시키려고 이준석을 데리고 와서 뭐를 했어. 그다음에 홍준표를 선관위에 집어넣으려고 서울에 올라와서 만나게 했어. 윤석열 이런 4가지 정도의 만남을 얘기한 내용 자체가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너는 사회 보고 나는 축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왜 만나는지에 대해서 소위 명태균 씨의 포렌식되고 있는 황금폰의 내용들을 가지고 남상훈 씨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서 4번이나 만났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왜 모른 척을 해?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다 거짓말이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부인 얘기 같은 경우는 에이 됐다 나 이 말 안 할란다 이렇게 정도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볼 때 껍데기지 벗기고 있는 거죠. 홍 시장 어떻게 해요? 이제 사표까지 낸다고 그러니까 오늘 배수해지를 친다고 했는데 오늘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나 출마할란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출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 도피처. 검찰 보고 너 나 수사하지 마 일단. 네. 내가 대선 나올 때까지는 네. 제가 볼 때 이제 수사에서 하나하나 까지면 검찰이 이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증거를. 네. 문제의 핵심은 그렇죠.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박범계 그 의원이 가서 얘기했을 때 메모한 거에 의하면 검찰이 다 가지고 있어. 검찰은 이제 터뜨릴지 몰라라고 하는 얘기를 명태균 씨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 뭐예요? 야 다 줬잖아 검찰. 근데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들이 안 하면 내가 앞으로 계속 하나씩 깐다.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오세훈, 홍준표. 근데 더 문제가 제가 볼 때는요. 네. 이준석이에요. 오늘 인터뷰한 내용 보면 까기 또 시작했죠.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이준석도 자, 근데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김건희예요. 진짜 재미있는 김건희도 현상이 거짓말이었어요, 빚어질 것 같아요. 이걸 저는 네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워딩이 도피성 출마. 예. 네. 그러니까 도피성 출마가 어쩌면 진짜 이 저 여당에서 최다 규모의 후보가 난립하는. 아니 세 보니까 14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정자들이. 비선 출마도 예. 정말로 소설이 아니고 실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하. 죄다 그냥 감옥 가기 싫어서 나오는 선수들. 이제 좀 다른 방송에서 못 듣는 이야기 좀 해드리면 오늘 네, 홍시장 네, 저렇게 네. 했잖아요. 오늘 대구가 굉장히 활기를 띄었어요. 왜요? 대구시청 주변에 오늘 이제 기자도 통화해보고 정치인한테도 그만해요. 통화해보니까 홍 시장 불출마한다니까 이제 대구가 좀 활기가 좀 돋겠다. 안 그래도 박정희 동상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사표 한두 가지 낸다고 아니- 하니까? 거기다가 네네. 언론사마다 그 앞에서 엎조리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예. 왜고 있어야 되냐. 왜냐면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광고 다 잘라버려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야 이제 대구가 좀 예. 제대로 활기를 되찾겠다. 그럼 누가 시작하면 되지? 누가 시작하면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김재원 전 최고는요 벌써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 대구에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일부는 홍준표 저 끝까지 봐야 된다. 네.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도 예. 있기 때문에 길고 짧은 것은 따져봐야 하지만
홍 시장이 대구시장 불출마한다는 거 놓고 네. 야 내년에 이제 대구시장 선거 뜨겁겠다 네. 이런 분위기가 확 돌고 있습니다. 경성하루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쪽은 정치 성향이 아예 대구 정사하고 거기는 아니에요? 돼가지고요. 네. 아니 뭐 만만 있으면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대구도 많이 따지더라고요. 아니 대구는 사표 낸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네? 본인이 대선 출마하면 글쎄요. 사표를 내야지. 다음에 불출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년 6월에 있을 일인데 지금 사표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표 내고 땡큐지, 나중에 그럼. 또 나갈 수도 사표 내라. 있어요. 떨어지고 또 나갈 수도 아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사표 사퇴하고 내년에 또 나온다고. 아까 김태우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사퇴 안 할 거예요. 사퇴를 왜 해, 자기가? 제가 사퇴 안 해요. 네. 시장직을 사퇴한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퇴한다는 예. 건데요. 본인이 그 SNS에서 예, 예. 그렇게 했죠. 사퇴해야 네. 나오는 건데. 아니요 경선 하다가요. 네. 본인이 후보가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사퇴를 안 하고 할 것처럼 뉘앙스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겨울국화님께서 양아치네. 거액을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대신 기간은 있습니다. 네. 네. 뭐 본인이 그만둬야 될 기간이 있으니까. 네, 네. 참그 명태균이 물건이에요. 지금 뭐 다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뭐 벌벌벌 떠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막 미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많은 주자들이 도피성 출마를 기획하고 핵책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씁쓸하게 안타깝게 바라보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3가지 제목으로 기소를 당했고 억울하게 여러 수사를 받고 온 민주당 공익제보자 1호 강혜경 씨.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가 이렇게 동시다발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전계환 대표께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이렇게 이제 따발총을 들고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한 10여 년 넘게 이제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명태균 씨는 이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생기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해왔었거든요. 그 목적 달성을 해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금 유력 대권 주자라든지 정치인들을 지금 현재 정말 난사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영향과 뭐 효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선판에 이제 본인이 등장을 해서 전국을 주도하고 주목받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강혜경 씨 힘내세요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 예. 통화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요즘 이제 거리에 나와서 투사처럼 살겠다고 이제 결정을 네. 하고 있으니까 명태균 뭐 씨는 명태균 씨대로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이제 소임을 다하겠다. 이번에 검찰에서 3건으로 기소가 되면서 검찰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그 탄핵 이후에 대선에도 적극적으로 자기는 뛰어들어서 실상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어서 요즘 뭐 전투력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이번에 기소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에 또 소환 통보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네. 또 다시 긴 수사의 시간이 이루어질 거고 PNR 대표도 어제 소환 이렇게 돼서 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 PNR 대표는 실제로 서명훈 대표가 굉장히 억울한 면이 많이 있거든. 네. 자기는 절대로 공표 여론조사는 조작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조작에 대한 의심을 계속 받고 있는 게 이제 괴로운 거고 강혜경 씨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가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전투적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강혜경 씨에 대한 아주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현실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고전하고 있는 강혜경 씨 혹시 뵙거나 또 집회 이런 현장에서 뵈면 훨씬 큰 격려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강희경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과 감시의 시선을 거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근데 사실 제가 이 명태균에 대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과연 저 사람의 심리가 뭘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배신감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서 촉발된 분노로 뭐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명태균이 가장 벤치마킹을 하고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김종인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나는 김종인에 비해서 내가 훨씬 우월하고 내가 김종인도 내가 사실 워딩까지 다 만들어준 건데 나는 왜 김종인처럼 안 되지? 김종인은 자기의 어떤 지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김종인 또는 그 이상의 인사이트가 있는 건 분명해. 그리고 네. 언변이라든가 그 암기력 같은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김종인은 공직 경험이 주는 중량감이 있고 더구나 그 어려운 시기 유학파 스펙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못 넘는 거야. 스펙과 공직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그런 면에서 자기의 재주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넘을 수 없는 본질적인 자기의 어떤 신분상의 한계 그리고 아까 보니까 MBC에서 지역이지만 발간하는 편집장까지 했어 잡지에 그러면 네. 사실 자기가 내가 왜 김종인처럼 못돼 하는 그런 이를테면 옛날 그 홍길동전 허균이 자기 서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지 네. 못해서 이제 홍길동전 같은 거 지었듯이 뭐 그런 어떤 자기 한계에 대한 그 한계적인 그 분노 좌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한계 상황에서 그 폭력적으로 표출이 되고 결국 나는 이런 영향력이 있어라고 하는 과시형 퍼포먼스가 이어질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최소한 김종인은 그나마 우리가 저 사람이 그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컨설팅은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기본적 틀에서 나오는 걸 거야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대 또는 네. 믿도록 되는 사회적 장치에 의해서 세뇌됐듯이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지. 이 사람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왔다 갔다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못 믿는다라는 네. 측면에서 저는 강혜경 국장의 네. 저 한마디가 대단히 좀 의미 있게 잠깐만요. 이 지금 댓글에 우리 강혜경 국장님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지난주 뭐 우체국 계좌번호는 있다고 그러는데 계좌번호 어떻게 지금 이제 계속 지금은- 유효하게 오픈합니까? 아니 이제 오픈한 게 이제 다 그때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그때 이제 좀 일단락을 경제적으로 하셨어요? 예, 워낙 네네. 어려워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네네. 도움을 주셨고 소액이지만 소액이지만 이렇게 이제 주시는데 그분들이 보통 우리가 송금을 하면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예. 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이래서 응원의 글들이 엄청 성함을 많이 안 와서 쓰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응원글로 이제 보냈다고 하면서 예. 또 일정 이상 본인이 또 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닫아버리셨고 이제 계좌를 닫은 게 아니고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그 방송에 올려놓았던 클립들을 다 이제 아하. 비공개 처리를 해가지고 예. 이제 했고요. GS 엄님, 2JK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해서 일단 한 번 일단락했다고 하고요. 다음 기회가 다음 차수가 있을 때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사송님은 이제 강혜경 네. 씨 후원했고 막 후원하신 분들이 엄청 역전의 용사들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예, 같고 예. 저희들이 인터뷰 한 20분, 18분짜리 정도를 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후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네. 감사해 하더라고요 강혜경 씨. 굉장히 마음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강혜경 씨가 이런 어려움 와중에도 명태균 씨가 꼭 공익 제보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순수한 바람으로 하는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고 앞으로 거론될 정치인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 정치인들의 뭐 잘못을 지금 밝히는 것에 대한 이제 명태균 씨의 입장을 정말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대신에 남상권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가 아닌 명태균 씨가 국회에 나와서 본인 입으로 직접 진실을 말하고 꼭 그 공익 제보자가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국회로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 명태균 씨가 본인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달라고 민주당 측에 요청을 하면서 네. 여러 조건을 걸던데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랬죠. 취소하고 뭐 이런 지금도 조건이 취지. 유효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공익제보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강혜경 씨와는 완전 이제 결이 좀 다르고요. 아까 강혜경 씨가 지적한 부분에 저는 대단히 좀 수긍이 됐던 게 이 부분을 정치적인 어떤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 자체가 파헤쳐져서 하는 거에도 의미 부여를 하지만 그 반사이익으로 본인의 이익을 좀 주로 하는 게 민주당 이 중요한 대선 앞두고 어떻게 불똥이 튈지는 정말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예. 부분이라서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 요건을 따져가지고 충분히 법적인 보호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누구도 나랑 상반되게 너는 공익제보자가 아니고 나만 해야 돼 이런 조건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계속 민주당이 해달라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또 대리인들이 여러 명 계시잖아요. 그 네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그게 본인한테도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의혹은 이 수사도 더는 이 지체될 수가 없어요. 이미 저는 한 6분 응선 정도는 넘어서 돌이키기에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하더라도 다만 검찰은 전 개인적으로 신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검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권익위에 하는 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더 크게는 국회 출석해서 있는 대로 다 밝히면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그게 국민 앞에서 일종의 공익 제보 네. 형태를 갖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정도가 맞고 공익제보의 형식이 맞고 본인이 보호받는 통상의 절차에 맞는데 이분은 거기서 끝나는 게 본인의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대선판은 계속 앞으로 뭐 60일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펼쳐지고 이 국면에서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하려면 다 퍼치고 이 부분을 다 공개하고 이거는 자신의 어떨까요? 뭐랄까요? 생명을 유효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 선택을 할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자, 국회 나와서 이것저것 이제 밝히면 우리는 놀라서 보겠지만 이제 이것은 진실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준표 오세훈진 걸렸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이 정도 국면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그렇죠. 원래 해야 되죠. 한동훈 네, 지금 네. 대선 후보 되고 네. 가장 유력해서 그 김문수하고 붙겠다 하잖아요. 예, 예.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오늘 갑자기 언급하신 대로 이준석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준석 내 한마디 하면 끝날 건데라고 하는 이제 이건 또 뭐냐? 그럼 걸리면 다 죽인다는 것인데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는 김건희라고 저는 보죠. 네. 김건희 거는 엊그제 한번 딱 건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건드렸죠. 네네. 뭐 오빠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거 건드렸잖아요. 이번에 딱 건드렸죠. 역시 지금 명태균은 두려운 상대가 김건희예요. 김건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발을 묶어 놓고 여기에서 걸려드는 대선 후보 유력 주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다 각계격파를 해 나가겠다. 이제 그랬을 때 국회 나오는 것이 유리하냐? 국회는 한번 나오면 다 까야 되잖아요. 네. 원래는 국회 나오려고 했지. 근데 나오면 다 까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서 메시지를 내면 국회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다 드러내야 되고 그때부터는 뉴스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 나오는 것이 그다지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은 지금 골치 아프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한 명이라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격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명태균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요것도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네. 자, 지금 우리 신 교수님이 대선 출마를 하는데 제가 명태균인데 상담하러 왔어요. 네, 네. 이 사람이 어깨에 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뽕좀 대화를 넣고 쭉 갈까요? 해보고 네. 정신 차리세요. 어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국민들이 당신을 존경합니까? 예. 공부 더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 들었던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허. 명 박사님 저 한 번만 네. 더 만나게 해주세요. 명 박사님 한 번 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어렵게 중간에 다리를 놔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를 기억을 제대로 하고 정치하세요. 정치 똑바로 하자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제가 들었던 그 사람밖에 없겠어요. 명태균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갔는데 네. 명태균은 한 번만 그 대구에 있는 모 국회의원은 가서 현금까지 몇백만 원을 줬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 그렇죠. 내 정당 이야기 안 했죠. 어쨌든 왜냐면 말 조심해. 대구의 국회의원은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뭐 다른 당에는 출신. 대구 출신 네, 국회의원이 네.
참 어렵습니다. 꼴랑 이만큼 가져와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자 이제 이럴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명태균을 만나기 위해서 네.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것, 힘, 역량 아까 이제 상담하는 거 봤죠. 만약 네. 그렇게 상담을 받으면 이 사람이 큰 꿈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명태균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이준석 만들었죠. 오세훈 그 전에 네. 만들었죠. 더구나 계속 펄럭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리고 김건희도 계속 이런 걸 봤다는 문자가 돌고 있죠. 예. 또 본인이 막 폰으로 들려줘요. 막 주변에 막. 아, 근데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명태균의 발언 하나하나는 문장을 해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네. 얘기 했잖아요. 김건희를 어설프게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얘기 뭘 합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제가 볼 땐 김건희를 어설프게 건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김건희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의 해석을 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어내는 작동을 이준석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상호 변호사 얘기가 뭐냐면 그 뭐더라 그 드라마 나 떨고 있니? 이런 예. 얘기를 써먹어요. 드라마 명대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야 이준석 내가 지금 털어놓은 내용이 검찰에 다 있어. 내가 말하게 되면 넌 작살이야. 너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상황이니까 너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드라마에서 나 떨고 있니? 이 정도의 상황일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자기도 살아야 합니다만 이 명태균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만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야전에서의 어떤 정무적 감각 아닐까요? 아까 저는 예를 들면 모든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검찰이 이걸 다 까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검찰이 이걸 못 까고 있는 거예요. 왜? 눈치 보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게임 시어리에서 얘기하는 tit-for-tat에 굉장히 능한 사람 같아요. 상대방 패가 이렇게 나오면은 싹 바꾸고 다시 밀당이지 일종의. 그러면서 자기 패를 또 아니 상대방 패가 바뀌면 또 자기네 이쪽으로 싹 바꾸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관철을 시키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게임의 룰을 깰 수 있는 게 검찰인데 검찰이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하신 그런 게임 같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깨야 돼요. 그래서 강희경 씨가 계속 비판과 감시의 눈길을 예.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김종인이 안 될 바에는 김대엽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공개의 폭과 공개 대상을 자기가 쥐고 있으면 자기 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의도되지 않은 질문을 당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청문회, 국정조사 그런 데는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명확한 만큼 이거는 우리가 적어도 저 명태균한테 주도권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제 때문에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 명태균이 이제 국힘 의원들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을 때요. 본인은 모든 걸 다 주고 상대로부터 받는 게 없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줄 것만 주고 받을 게 없으니까 어느 시점에 내가 딱 폭로를 하려고 결심하잖아요. 상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네. 명태균이 받은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인정해주는 것. 네. 명태균은 대단하다. 그리고 박사도 아닌데 명박사님. 네.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조차도 이번에는 명박사의 매직이 통해 뭐 이제 이런 말을 실제 했다는 예, 게 나오는 걸 보면 명은 주기만 주고 받질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사건이 터지고 나면 힘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네. 그러니까 경남 쪽에서도 명태균 저거 별로다. 인간 원래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도 드러내놓고 명태균을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욕을 하는 사람은 유이하게 강혜경 그리고 저 김태열 소장 네. 밖에 없어요. 도희킴님께서 저리 순진하신 정계환님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열일하십니다. 어느 대목에서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칭찬으로 들리지 네, 칭찬입니다. 칭찬. 아닌 것 같은데. 지금 1시간이 훌쩍 넘도록 마녀분께서 아주 그 많은 댓글과 열정적으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강혜경 씨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면 다 오픈하고 한번 붙어보자. 공개 토론을 해보자.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그 명태균뿐만 아니라 김영선 씨도 지금 똑같이 저를 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사기 횡령 혐의로 지금 계속 몰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명태균 씨도 그리고 명태균 씨 측근 그 분들도 저를 자꾸 사기 횡령범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뭐 SNS 상이라든지 다른 언론사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사기 횡령범이면 그분들 똑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치면.
제가 명태균 씨도 그렇고 김영선 씨를 위해서 그 당사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왔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일을 해왔던 거를 이 당사자들이 정말 잘 알 건데 저를 그 범죄자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시비비를 정말 가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저를 비판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불쾌하고 저는 이 사람들을 공격할 게 없어가지고 공격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두 사람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성근 변호사는 지금 그 명태균 씨 변호인으로서 뭐 입장을 내시고 저를 지금 공격하고 뭐 등등등 일을 하고 있는데 스픽스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는 부분 그거를 저는 공개 토론을 정말 제안합니다. 남성근 변호사가 아닌 이승은 씨,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보통 변호인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상대방을 막 비난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통상 어떻습니까? 극히 자제하긴 하죠. 네. 예, 이게 장외적에서 왜냐면 이게 의뢰인한테 어떤 불똥으로 작용할지 몰라서 안 하는 건데 이미 이 사건은 그런 국면이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사건의 대리인들은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도 대단히 중요하게 네. 여기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정파성이 다 있으시고 네. 이 사건은 아주 정치 한복판에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단순한 변호에 그치는 업무를 본인의 롤로 사고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언론 인터뷰에도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진행형인 사건의 언론 인터뷰를 대리인이 하는 거는 대단히 자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네. 당사자가 묻더라도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좀 자제시키기도 하고요. 네. 이게 재판부에 그리고 수사기관에 어떻게 미칠지를 이 좀 리스크를 통제하고 사건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그런 걸 완전히 그냥 뛰어넘은 사건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스픽스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 주셨는데 같은 공익제보자 입장으로 저는 진행을 못할 것 같고 우리 서픽스 정경환 대표님도 아니, 발음 안 되는 거 안 공격 되실 좀 것 하지 마세요. 같고 이게 편파성 때문에 영남 출신들은 이게 가만 아주 있어라. 발음이 이게 그러면 우리 이상호 이상호 기자가 뭐 대표님께서 공화유사하고 공공검출하면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야 아니, 될 것 뭐 같은데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오늘 이제 저렇게 지금 공개 제안을 강희경 씨가 드린 이제 거잖아요, 공개 제안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뭐 네. 남변호사든 이성은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그러면 또 스픽스 코인팔이 한다고 할 건데 스픽스는 뭐 후원금도 받지도 않는데 코인팔이를 네. 한다고 막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예. 저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으면 여러 채널 다 뭐 공유해가지고 굳이 우리가 단독으로 할 게 아니고 다 한번 탄탄TV도 공유를 하시고요. 방송사가 광고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이제 하도 이제 사실 좀 비뚤어진 눈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하니까 저거는 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스픽스에 나와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약간 격앙돼서 격앙이 아니고 이제 어쨌든 나와서 이제 공개 토론하자 그러면 남상근 변호사 나오세요. 내 사기 횡령범이라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네.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자라고 해서 이성은 씨도 페이스북에 워낙 많이 네, 올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자. 법정에서는 다투고 여기서는 공개 토론하고 하자는 것이 저는 뭐 민주사회에서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채널 선택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느 채널이든 나가서 얘기를 하면 되죠. 아니, 당당하게 나가세요. 어떻게? 당당하게 하시면 되지. 무슨 뭐 코인팔이라고 남들이 하든 말든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음 상처가 너무 깊으시네요. 마음 상처가 아니고 이 해보니까 매우 절제되게 정보를 이용하고 아까도 제가 보여줬던 그런 정보가 한 1000건 정도 있어요. 다 공익제보센터나 이런 데 다 넘어갔어요. 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공적 역할을 어쨌든 공적으로 다루는 데 가야 되고 뭐 일부는 이제 나오면 흔적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 오해받고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미 이제 우리는 역할을 했고 이미 합당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강희경 국장이 하고자 하는 대로 뭐 도와주시면 도와주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면 토론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으니까 우리 저 변호인 그리고 이승은 그 여사님 공개 토론에 대해서 응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 민주 기자님께서 긴급 단독 특종은 주진우 기자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나왔죠 지금. 네네. 예. 그래서 주진우 기자님 그 단독 특종 긴급에 대해서 한번 저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아니, 저기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성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네, 그동안 그렇게 직접적으로 김건희의 육성 그동안 꽁꽁 숨겨서 나오지 않았던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또 많은 관계자들이 호암마마처럼 이름도 거론하기 무서워했던 김건희 그 생얼과 마찬가지로 생 목소리를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습니다. 저게 날짜가 중요하죠. 5월 9일 취임식 전날입니다. 네. 주진우 기자가 대단하네요. 네. 그 초창기에는 저희들하고 취재를 하다가 주진우 기자가 이제 만나고 오고 우리가 또 터뜨리고 막 이렇게 됐는데 최근까지도 지금 명태균 면회를 가서 만나고 하더라고요. 예. 저 정도 자료면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USB이든 아니면 그 황금폰 안에 있는 내용을 남상근 변호사 또는 뭐 처남 정도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이성은 씨의 오빠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추론을 하는데 그 내용을 확보했다는 건 대단하죠. 주진우 기자가 대한민국 넘버원 취재 기자이고 저것만으로 보더라도 주진우 기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저걸 시사인에서 터뜨려야 되나 뉴스공장에서 터뜨려야 되나? 시사인에서 이미 공개를 한 거고 네. 이제 저걸 가지고 뉴스공장에서 이제 또 풀겠죠 이제. 앞뒤 그러니까요. 맥락까지 다 풀 텐데 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닐까. 이제 저게 나왔다는 것은 네네. 지금 김건희 목소리가 수도 없이 있을 텐데. 야 근데 좀 목소리가 대통령인데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통치자 같은 통치자야. 그런 거네요. 그 네네. 전과 완전히 다르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저거. 네. 대통령으로서 자기 그 포스가 내일이면 장난이 대관식이 아닌데? 이제 열리는 네. 날인데 실제로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좀 내란의 징좌, 그러니까 네. 내란을 왜 12월 3일날 일으켰는지에 대한 증자가 예.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통화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왔다고 하면서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그러는데 저 내용 플러스 뭔가 더 있겠죠. 그리고 저 내용들을 통해서 이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윤상현의 행보가 이해가 되잖아요. 저걸 보면서 윤상현이 왜 저렇게 내란 과정에서 계속 윤석열의 입장을 가지고 극우처럼 원래 극우 같은 저기 사고 방식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 명태균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가정사 계엄, 가정사 계엄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퍼즐들의 하나가 지금 저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특종을 통해서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정원장한테 보낸 문자도 이제 확실히 유추가 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 계엄 자체가 경고성 계엄도 아니고 야당 문제도 아니고 소위 김건희와 자신을 살리기 위한 소위 개인 엄호용 계엄 내란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걸 통해서 그냥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변호사님 저 대목만 놓고 봤을 때 저 대목도 지금 불법인 거죠? 완전 예. 불법이고요. 어느 누구도 공당에 공천에 이런 식으로 관여할 수 없는 거고 공천에 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이거 완전히 뭐 업무방해, 강요죄 뭐 지금 다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본인이 뭔데 다 해결됐으니까 마음 놓으라고 하고 실제로 그 말대로 귀결이 됐잖아요. 본인의 육성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간담회 기자회견까지 2시간 넘게 하면서 바로 거짓말인 게 다 들통났습니다. 본인 바빠서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당이 말을 안 듣네 김영선을 주라고 했는데 네. 그렇지만 걱정 말라고 해요. 부부가 돌아가면서 그랬던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육성이 다 저자한테 있는 걸 알게 됐을 때 네. 이게 계엄과 무관하다는 게 이게 진짜 음모론입니까? 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게 내적 동기의 가장 큰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평생 이런 거 수사해봤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아는 거예요. 이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장 불러야 돼요. 네. 명태균이 한 달 안에 끝장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예. 명태균이 그냥 주섬주섬 주어서 줄 채워서 정보를 이렇게 폭로하거나 공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는 이 정도 내용 같으면 던졌을 때 끝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비상계엄 딱 선언하기 이틀 전입니까? 그때 민주당이나 아니면 저 황금본을 폭로할 수 있다. 그 전날입니다. 전날, 12월 예. 2일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요. 예. 첫 보도가 나온 게 저는 19시 정도로 봤었다가 네, 제가 예. 착각을 했습니다. 12시 3분에 첫 보도가 나왔어요. 오후. 그러면은 12월 2일, 2일 낮 12시 낮 3분에 12시 3분에 중앙일보에서 처음 일보가 나왔고 그 뒤에 지금 김건희가 국정원장한테 보낸 시간이 5시 50분경이죠. 5시 50분경이고 네, 네, 네. 두 번을 보냈고 네. 그 다음 날 답이 이제 오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가 폭로할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본인도 이미 녹음을 다 해놨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내용이 뭔지를 막연하게 5월 9일이 뭔지 이렇게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집권이 2년 반 지났는데 네.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행정관들이 내려가잖아요. 네. 민정 라인에서 어떤 내용으로 폭로를 준비하는지를 체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김건희도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끝장 봐야 한다라고 이제 갔다라고 하는 추론이 이제 이렇게 점이 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럼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호 대표님, 네. 검찰에서 당장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나왔으면? 그동안 이제 말로만 있었고 간접적으로 명태균 씨가 삼자랑 통화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직접 육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사인 기사를 보면 통화 원본을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입수했고 이거를 지금 기사화한다라고 적시되어 있고 물론 통화 원본 파일의 소스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소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검찰 수사의 시간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예. 오늘 한겨레의 단독 기사로 명태균 수사팀 검사 8명이 김건희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에 8명이 연명으로 서명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네, 네. 이거는 검찰 수사 보고서 작성 관행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뭐 작성자 정도가 밝혀지고 2명 정도가 보통 기소할 때 이제 연명하고 뭐 그나마 이런 식으로. 기소할 때 네, 이거는 네. 수사 보고서 수준인데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 서울에서 온 친구들 파견원 선수들 다 해서 8명이 연명으로 했다는 건 뭐냐면 한두 명이 이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전체가 이를테면 그 외부에서의 그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헌재에서 8명 전원이 계속 평의해서 매 변론 기일마다 결론을 내면서 가는 것처럼 합의에 따라서 한 보 전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이 지금 단독 기사로 한겨레에 나온 시점이랑 경교롭게도 비슷하게 지금 이게 수사 필요성을 역설하는 김건희 육성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남 변호사의 저런 태도로 봤을 때 남 변호사 측이 확보하고 있는 USB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네. 검찰 쪽에서 나와서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아니, 네. 그렇다면 검찰 쪽에서 더 이상 이게 김건희에 대한 소환이 늦춰지면 이제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네. 못하니까 어렵단 말이죠. 멈춰지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차라리 어쩌면 내일 그 선고 최종 변론이 있고 앞으로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이른바 그 태풍의 눈 속에 고요함 속에서 차라리 이걸 터트려서 김건희를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초기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어야 그래도 검찰이 패가 망치는 최소한 망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네. 그 전에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만 생각이 더 여쭤볼게요, 박사님. 명태균 특검이 이제 소위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런 이제 앞으로도 주진우 기자께서 이제 매일 뭐 터트린다 이렇게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명태균 특검의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검찰 주류의 판단 아닌 것 같다. 그걸 흘러나왔다면 친한계 라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한동훈 라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검찰 내부까지 다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선을 위해서라면 지금에 있는 검찰 시스템을 가지고는 한동훈에게 역부족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면 그 한동훈계에 있는 검찰 라인들이 이거 추정입니다만 네네. 흘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전 적어도 이런 증거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가 딜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제가 예단할 수는 없고 만약 말씀하신 건 내일 모레 계속 예를 들면 나왔는데 네. 도대체 이건 감당이 안 돼. 이 정도 내용이면.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그 특검이라고 하는 강물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만약에 이걸 국민의힘이 막으려고 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그냥 거기에 쓸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 상황인데 오늘 것 외에 또 플러스 하나가 더 나온다? 제가 볼 땐 이거는 국민의힘이 버텨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박사님. 원본 소스는 검찰이라는 의견이 그렇죠. 아주 김 박사님 많으십니다. 말씀에 동의하는 게 주진우 기자와 윤석열 특히 한동훈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어요. 어허. 제가 옛날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이 중앙일보사 홍석현 회장이랑 뭐 폭탄 좀 마시고 그거를 현장 취재해서 기사화했을 때도 사실은 주진우 기자가 한동훈과 윤석열의 구명 사실 전화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잘 봐달라고 전화를 직접 했어요? 뭐 그런 취지죠. 기사 조심해서 쓰라고 전화를 사실상 협박을 하더라고. 근데 잘 봐달라고는 아니고 기사 똑바로 쓰라고. 그거는 잘 봐달라고는 좀 다르죠. 제가 윤석열이랑 전화 끊자마자 5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주진우 씨한테. 예. 그러면서 이거 한동훈이랑 상당히 친근감 있는 내밀한 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친분 관계가 이런 기사를 통해서 외화된다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한동훈과의 특수 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면 김 박사님이 예측이 오를 수 있죠. 근데 이 기자 말씀 들으니까 참 제가 정계환인데 순진하긴 순진하네요. 저는 지난번에 내려가서 직접 한 10분간 접견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 명태균 쪽에서 들었거든요. 주진우 기자가 내려가서. 근데 만약에 저 정보를 검찰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터뜨렸다고 한다는 것은 그 전제로 보면 이미 명태균과 검찰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검찰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검찰 저 끝까지 죽일 거라고 했는데 검찰이 한 발 더 나가서 이미 확보하고 있던 명태균 포원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명태균과 검찰이 한판 붙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정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순진하게 그래도 찾아가서 만났으니까 주진우 기자하고 명태균이 서로 가까웠으니까 남상권 변호사 쪽에서 뭔가를 줬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검찰이 이제 대선판에 명태균보다 더 세게 개입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또 해석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나눈 됩니까? 놈이 있는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다 죽죠. 네. 김종인 꼼짝 못하죠. 이준석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판에 네. 남아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죠. 한동훈밖에 안 남아있겠네? 라는 쪽으로 가면서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를 만들 때 저 지금 김건희 육성녹취가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시간 반 가까이를 숨가쁘게 네.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 가는 줄 보셨듯이 몰랐습니다. 예. 영태균의 시간에 지금 전계환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아마 국민의힘이 문을 닫아야 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태균의 시간과 함께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김건희의 시간, 김건희의 온갖 그동안의 나쁜 행적들이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오픈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무리 한번 오늘 숨가쁘게 달려온 느낌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명예에 부합하는 네. 컨텐츠다. 역전의 용사들. 네.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뉴스가 또 계속 김건희 뉴스로 여러 가지 아마 내일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 역설적인 주인공이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가 될 듯도 한데 어떻습니까? 야, 근데 지금 만약에 검찰에서 나온 자료라고 한다 치면 검찰이 역시 명태균보다 위에서 날아다니는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드네요. 그러니까 뭐 순수한 자발적 뭐 진정성 있는 의지로 보이진 않는데 여하튼 대단한 놈들이다. 그런 만큼
검찰 개혁 더 필요하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네. 명태균 특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사님 마무리 말씀. 저는 광고부터 좀 하고요. 네. 예, 저기 유튜브계 절대 약자 김종욱의 탄탄 TV. 아까 응원도 있었어요. 네. 절대 고발 약자입니다. 뉴스, 예, 예, 절대 예. 약자 김종희 탄탄 TV도 지금 함께 예.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상황 자체가 진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다. 네. 그래서 진짜 탄탄하게 견뎌내지 않으면, 그리고 또 아까 강혜경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검찰의 저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언제든 되치기를 통해서 자기의 생존을 노리고 있는 기득권층들의 노력들이 우리보다 더 단단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탄하게 내란 세력을 진압을 하고 명태균 게이트로 등장된 저 국민의힘의 부패한 정치 집단들을 정치 현장에서 쓸어낼 수 있는 그날까지 좀 탄탄하게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제 검찰이 저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그 조직은 다음 정권 들었으면 100% 없어진다.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 장면이라도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검찰 조직이 되려면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누구를 편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밝혀라. 그리고 제가 확고부동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 취재 내용은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검찰은 100% 조직이 해체됩니다. 아하. 100%. 100% 해체됩니다. 네. 1시간 반 이상을 함께 해주신 6,700분 이상의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평온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또 에너지 넘치게 씩씩하게 활동하시라고 마무리 역전의 용사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한 사람보다 목소리 작으면 전방에 함성 10초간 발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역전의 용사들! 용사들!